지난 25년 1월 20일에 중국의 스타트 기업인 딥시크에서 딥시크 R1을 발표했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세계 시장, AI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충격으로요, 한때 나스닥은요, 3%가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14%에서 17%까지 폭락하기도 했어요. 이런 폭락은 미국 역사상 최초죠. 그쵸? 하루에 374조 원이 증발했대요. 근데 물론 지금은 좀 회복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충격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요. 도대체 왜 이 딥시크라는 게 도대체 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시장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봐보도록 할게요. 딥시크는요, 기존과는 다른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의 LLM 모델, 어떤 게 있어요? 오픈 AI의 챗GPT나 아니면은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있었죠. 기존 LLM 모델의 개발 방식들이 어땠냐라고 보면요. 일단, 초기에 지도학습을 사용을 합니다. 지도학습을 통해서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미지를 주고 이 사진은 강아지야, 이 사진은 고양이야 라고 정답을 알려주는 이러한 지도학습 형태의 초기 학습을 진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초기 학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더 높은 수준으로 얘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학습을 합니다. 강학습을 하는데 뭘 적용하냐? 휴먼 피드백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드백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RLHF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인간의 피드백을 들어가면서 강학습을 하면서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머신이 자기 혼자 행동하고 스스로 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본인이 정답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인간의 피드백까지 강화되니까 점점 얘가 정확도도 높아지고 대화의 흐름이라는 것도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도록 점점 고도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LLM 모델들은요, 대규모의 고성능 GPU 클러스터를 요구해요. 즉, 좋은 GPU를 사용하면은 LLM 모델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기존 LLM 모델의 개발 방식들은요, 너무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딥시크는요, 개발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개발을 했냐? 일단 콜드 스타트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콜드 스타트 데이터가 뭐냐? 인간에 의해서 이미 선별된 고품질 데이터를 초기 학습 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 학습을 할 때 이미 엄청나게 좋은 질 높은 데이터들을 먼저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나 비용이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순수 강학습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도학습을 통해서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요. 야, 네가 알아서 학습을 해 하는데, 기존과는 다른 조금 더 강화된, 조금 더 고도화된 강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멀티 토큰 기법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 LLM 모델들은요,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생 때 뭐 글 읽기 수업 이런 거 보면요, 어때요? 단어 하나 읽었죠? 단어를 하나 읽었어요. 기존 LLM 모델들이 딱 이렇습니다. 단어를 하나 읽었는데, 이 딥시크는요, 멀티 토큰, 즉 문장을 통째로 그냥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토큰 전체, 토큰이라고 하면요, 그냥 단어 하나거든요. 이 토큰을 멀티, 전체로 그냥 문장으로 통째로 읽어버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혼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요.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요? 그냥 틀어놓고, 야, 이거 과학적으로 이건 뭐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수학적으로 이건 뭐야? 야, 코딩 이건 어떻게 해? 혹은 사회적으로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각각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어떤 질문은 수학적인 분야고, 어떤 질문은 과학적인 분야고, 어떤 질문은 사회적인 분야일 텐데, 이런 분야들에 상관없이 LLM 모델 통째로 얘가 정답을 알려줍니다. LLM 자체가 활성화돼요. 즉 LLM 모델 하나가 여러 가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체예요.
그런데 딥시크는요, 내가 수학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요, 수학에 관련된 전문가가 튀어나와서 대답을 해주고요. 과학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요, 과학에 관련된 전문가가 튀어나와서 질문을 해줍니다. 물론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전문가가 튀어나온다는 개념은 좀 그렇긴 하고, 사실 모델 안에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하고, 이 파라미터 중에 전부 다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수학과 관련된 파라미터들만 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과학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는 과학과 관련된 파라미터만 호출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 선생님들이 있고요. 각각 분야의 선생님들이 있고, 내가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만 활성화가 돼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학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양자화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양자화 기법은 최신 기술에서도 딥러닝 모델을 경량화하기 위해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양자화를 했냐. 기존 LLM 모델들은요, 데이터를 32자리의 소수점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딥시크에서는요, 야, 32자리까지 기록할 필요 없이 8자리까지만 기록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4분의 1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모델의 성능은 괜찮대요. 그리고 지식중류 기법도 적용을 했습니다. 뭐 양자와 지식중류는 워낙에 많이 알려진 기법들이니까 뭐 크게 엄청 대단하다 싶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식중류 기법을 통해서 거대한 선생 모델이죠. 티처 모델로부터 학생 모델, 조그만 학생 모델에게 지식을 전수를 했기 때문에 모델이 간소화가 됐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저비용으로요, 고효율의 AI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딥시크가 AI 업계에 미친 영향은 어떠냐? 라고 보면요. 자, 우리 따거 형님들, 그 대륙의 따거 형님들이 이 딥시크를 쿨하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것은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이 딥시크 소스를 무료로 볼 수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오픈소스를 MIT 라이센스로 공개했다고 해요. 라이센스의 종류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MIT 라이센스는요, 네가 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그 딥시크 소스를 가지고 네가 뭐 지지고 볶고 해도 상업적으로 팔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네가 책임만 지면 돼. 잘못된 거에 네가 책임만 지면 돼. 라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오픈 소스를 통해서 공개를 하니까 지금 공개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튜닝된 더 좋은 모델들이 계속 지금 벌써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픈 소스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이 소스를 투명하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내부를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신뢰성이 높아져요. 또한 딥시크는요, 자기네들 모델을 개발을 할 때도 이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개발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오픈 소스가 왜 대단하냐? 그러니까 이 따거 형님들이 오픈 소스로 공개한 게 이게 왜 주목을 받을 일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챗GPT 보면은요, 이거 오픈 AI에서 만들었죠.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 얘네는 이름은 오픈 AI예요. 처음에 오픈 AI라고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회사명을 뭔가 AI를 오픈해가지고 조금 더 AI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의미였을 텐데, 폐쇄형 AI로 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정말 많이 받고 있죠. 심지어 머스크는요, 얘네가 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폐쇄형 AI를 통해서 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니네가 무슨 도대체 AI 시장에 기여를 하느냐. 너네는 오픈 AI가 아니라 클로즈 AI다. 라는 조롱까지 했었잖아요. 자, 이런 사례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오픈소스 공개라는 게 단순히, 물론 이전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많은 기업들도 있지만, 딥시크의 오픈소스 공개가 여튼 파급력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변환됐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기존에는요,
비싼 GPU, 좋은 GPU를 가져다가 사용하면은 무조건 성능이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게 통용이었어요. 그게 관점이었고. 그래서 챗GPT는요,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7,840만 달러, 약 8천만 달러죠. 약 8천만 달러를 썼는데, 딥시크는요, 10분의 1도 안 되는 6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 딥시크라는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심지어 어느 분야에서는 챗GPT보다 뛰어나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GPU만 가져다가 다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낮은 GPU를 가지고도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뽑아내면은 충분히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13%에서 17% 빠진 게 이해가 되죠. 왜? 엔비디아는 이 AI 흐름에 편승을 해서 GPU 비싼 거를 정말 잘 팔아먹고 있었어요. 잘 팔아먹고 이윤 정말 많이 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딥시크가 등장을 해서 야, 니네 GPU 비싼 거 안 써도 돼. 얘들아, GPU 비싼 거 안 써도 돼.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좋게만 하면은 조금 과장해서 니네 집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GPU로도 충분히 챗GPT 같은 성능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엥하죠. 좋은 GPU 팔아먹는 걸로 계속 돈을 벌고 있었는데 좋은 GPU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는요, 거대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성능이 높은 하드웨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대 기업들밖에 대규모 모델을 학습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는요, 200명 이하의 인원으로도 이 정도의 성능이 내는 AI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 개발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보다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개발을 해냈어요. 챗GPT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개발비가 높으면은 당연히 성능이 높으니까 개발비를 어떻게든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드웨어를 더 좋은 거 쓰려고 개발비를 막 투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개발비가 얼마나 높냐가 아니라 한정된 개발비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심지어 스타트업 이런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충분히 LLM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1970년대의 컴퓨터보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어때요? 저희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뭐 100배, 1000배, 만배, 뭐 10만 배 훨씬 좋겠죠. 그때 70년대에는요, 컴퓨터가 해봤자 지금의 계산기 수준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의 컴퓨터일 겁니다. 근데 이 계산기 수준의 컴퓨터를 가지고 미국이 뭘 했어요?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다가 달 착륙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100배, 1000배, 만배 좋은 컴퓨터 집에다 가져다가 뭐 하고 있어요? 롤하고 있죠. 그렇죠? 게임하고 있어요. 롤하고 있다고요. 누구는 그거보다 훨씬 안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서 대착륙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하드웨어 낭비해서 롤 사용하고 대상역 뭐 이럴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 집에서도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서 이 하드웨어, 이 GPU의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서 LLM 모델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대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대 기업들 가만히 있을까요? 자, 지금 선도하는 AI 선도하는 기업들, 오픈 AI,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 가만히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다 해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얘네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자기네들이 선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올랐어요. 난리 났죠. 얘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얘네도 쥐어짜서 뭐 더 나올 겁니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가 되니까 이제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될 수 있는 트리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딥시크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여러 논란들도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작이 쉽다더라. 정보 환각 이런 문제도 있고 중국에서 개발을 했다 보니까 검열 문제도 있다더라. 그리고 또
야, 사실 10분의 1 개발했다라고 니네가 발표는 했지만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냐?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진 건 사실이고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추세였던 거는 맞는데 이제는 미국도 야, 이거 다 따라잡혔다. 큰일 났다. 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하고 그래서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도.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부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솔직히 뭐 많이 노력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벤처 기업들 중에 뭐 생성 AI 만들려고 노력하는 기업들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 많은 거 알고 대기업들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T 기업들 중에 뭐 네이버 이쪽이나 아니면 통신사들 중에 KT 뭐 이런 다양한 대기업들도 충분히 LLM 모델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열심히 그 안에 있는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높으신 분들이 다 생각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정책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일반 시민들도 이 AI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AI 어쨌든 향후 몇 년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간은 AI 산업 자체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너무 중국이 싸고 꾸진 거 행상한다는 그런 인식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그래서 중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그랬었죠. 그랬었고 싸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어때요?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그 로봇 청소기 샤오미가 지금 다 먹었어요. 시장. 샤오미 로봇 청소기 보면은 질 나쁘고 가격 낮다라는 생각 드세요? 아니거든요. 그만큼 중국은요.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개발자 인재 폭, 인재 수 우리나라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대가 많은 정도로 차이 많이 나고 지금 세계 개발자 관련된 경시대 이런 거 나가면요. 중국이 지금 싹쓸이에요. 지금 보면 중국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도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도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만 관심을 가진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도 다 이런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